기요사키 씨, 부자는 왜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걸까요?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우고 무엇에서든 배우려 노력하는데 그들에겐 그 배움이 학습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벌레에게서조차 배울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생각체계. 부자들, 특히 저 같은 사업가, 기업가들은 매우 공통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진을 위해 자신만의 룰과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고 또한 수시로 변경하며 심지어는 그 규칙들과 룰을 재창조하고 재발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절대 단 하나의 대답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최대한 자신의 시선을 광범위하게 만들려 노력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공부와 책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똑같은 100만 원의 수입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오직 저축이고 똑같은 1억을 모았을 때도 오직 은행에만 달려가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1억을 모으게 되면 다시 2억을 모으기 위해 또 은행에 달려가겠죠. 이 사람이 하는 재테크의 맹점은 그렇게 힘들게 모으는 그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1억을 모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은행에 가는 대신 그 돈을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재투자하기 위해 회계를 공부하고 기업 회계에 눈을 떠 똑같은 1억을 종잣돈으로 만들어 수익을 잘 내는 작은 회사의 주식을 사 경영권을 획득하고 그 회사를 잘 경영하며 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 버는 거위, 즉 그 인수한 회사가 황금알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경영학을 독파하고 주식 분할을 공부하며 자신을 스스로 지켜 더욱더 많은 수익을 내며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큰 차이 때문에 부자들이 그리고 기업가들이 그토록 죽도록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 기업가, 사업가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스템과 룰을 만들고 모든 게임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돈을 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제가 추구하는 경제적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부자가 되는 마인드셋, 부를 위한 사고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체계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성공한 부자들, 기업가들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을 찾아보겠노라고. 창의성이 부자를 만든다. 제 친구 중에 프랑스 출신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는 정말 부에 관한 한 사회주의 국가와도 같이 매우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상위 0.5%가 프랑스 부의 75%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5대째 내려오던 와인 사업을 이제 도메스틱이 아닌 국제 무역으로 확장하고 싶어 나파와 소노마에 포도밭을 사기 시작했고 프랑스 정부에 달려가 자기가 이 와인을 미국 캘리포니아에 수출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랑스 정부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나무로 된 와인 드럼통에 담아서는 절대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정부가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와인통 그대로를 병에 담아 미국에 수출했던 것입니다. 박스가 안 된다라고 하니 병에 담아 수출을 했던 것이죠. 그 똑같은 와인을 말입니다. 물론 더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는 생애 처음 그리고 자신의 선대 5대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와인 수출을 자신이 최초로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 캘리포니아 휴양지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호텔에서 자신이 수출했던 그 비싼 프랑스 와인을 직접 사서 마시며 그 성공을 스스로 자축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정부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죠. 어떠신가요? 좋지 않은 점을 발견하셨나요?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관계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와인이 당신들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융통성 없는 와인통 대신 병에 담아 수출했던 그 똑같은 와인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규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끌어들였고 재창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그건 그저 학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당신만의 규칙을 재창조하고 만들며 모든 환경을 지배하여 당신 안에 가두고 그 돈이 그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기술이며 장비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남다른 사고방식, 기술 그리고 규칙들을 만들어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창의성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들만의 창의력과 사고방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규칙들은 당신이 버는 돈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연매출 10억인 회사와 연매출 1조 회사의 규칙은 엄연히 달라야만 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는 규칙과 틀 그리고 창의력을 위해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그 경험들이 차츰 당신을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 버는 기술. 저에게 부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책을 보고서요. 제가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제안했던 것은 지금 재고로 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나가 어서 빨리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물건들을 팔던 세일즈 파트가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모두 내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팔면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못합니다. 너무 부끄럼도 많고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일즈의 젬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일즈 팀을 채용한 것이죠.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내성적이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부자 아빠처럼 진짜 부자가 될 거야, 기업가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고는 곧장 부자 아빠에게 가서 저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그때 부자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너에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저는 너무나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는 너무나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너무나 내성적이고 앞가림이 심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아버지, 그게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것은 물건을 팔 때 거대한 장벽에 가깝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거절만으로도 부자가 되겠다고 했던 너의 결심을 급격히 좌절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기술 중에 기술은 바로 이것이다.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때 저는 사실 제 본성 그대로를 입 밖으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전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자가 되기 위해 그 기술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물건을 파는 법을. 그래?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네 부인을 사랑하니? 너무나 엉뚱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부자 아빠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부인과 여전히 잠자리를 하느냐 말이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때 부자 아빠는 매우 심각하게 검지손가락을 들어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네가 물건을 팔지 못하는 거다. 물건을 판다는 것은 그 물건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팔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은 간절함과 절박함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저는 바로 제록스에 들어가 팩스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 4년 동안 회사 전체 탑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파는 작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출판하려 했을 때 관계자들 모두는 저에게 당신은 절대 책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책을 쓸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어떻게 팔아야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만큼은 당신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저의 이 책은 지난 10년 이상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팔지 못하면 당신은 절대 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자로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25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제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멍청아,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부터 팔아야겠다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먼저 팔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부를 이루는 기초 단계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니까. 제가 처음 팔기 시작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일론 재질로 된 허접한 지갑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성공의 경험들이 저를 더욱더 강하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넓혀주었습니다. 당신이 물건 팔기에 주저하면 당신의 돈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그 재고들은 천정 가득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10중 8구 은행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겠다 나섰던 길에서 오히려 부채를 잔뜩 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